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우영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은 먼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였습니다. 나라 이름을 이제 터키에서 바꿨죠.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나면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현재까지 두 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합쳐서 4,3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현재까지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튀르키예는 이제 2,900명이 넘게 숨졌고 16,0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전해지고 있고 예. 시리아에선 1,400여 명 사망, 3,500여 명 부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강한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사상자가 늘고 있다. 피해 규모 예상하기 어렵다 덧붙였습니다. 또 걱정되는 게 우리 교민들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민의 피해 뭐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 우리나라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사상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근데 또 YTN 튀르키예 현지에 있는 리포터에 따르면 교민이 100여 명이 그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서 어떤 교회에 7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예. 그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또 앙카라 한인회장에 따르면 혼자 여행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계속해서 소식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진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진입니다. 첫 지진 뒤에 또 다른 강진이 뒤이은 점이 이번에 피해가 더 커진 이유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최초의 지진은 현지 시각으로 6일 새벽 4시 10분쯤 그러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 예. 발생을 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33km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7.8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이게 진앙에서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지는 등 피해 지역도 광범위하고요. 예. 멀게는 이집트 카이로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후 80여 차례 여진이 이어졌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도 보면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에서 이번에는 튀르키예 중부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린란드까지 뭐 쓰나미가 밀려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일은 지금의 이 지진은 단순하게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의 세계적인 일이 될 텐데요.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가장 먼저 성명을 냈는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파괴적인 지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의 경우는 미국의 나토 동맹국이고요. 그렇죠. 다만 시리아는 테러 지원,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예.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또 유럽연합도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팀을 급파하기로 했고요. 예. 일부 인력은 이미 출발했다고 합니다. 예. 오랜 앙숙도 심지어는 전쟁 상대 국가도 이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튀르키예와 영유권 분쟁에 각종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 지금 떠날 채비를 마쳤다라고 하고요. 과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루마니아도 구조대원을 보냈습니다. 또 핀란드와 스웨덴도 튀르키예와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예. 신속한 지원 의사를 밝혔고요.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구조대도 튀르키예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1999년에도 그때도 그 당시엔 터키였죠. 터키에 큰 지진이 났는데 그때도 그리스가 그 구조대를 급한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이게 또 어떤 뭐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자, 튀르키예. 우리에게도 형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원 갑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재원을 위해서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구조 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력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이렇게 덧붙인 상황입니다. 예, 우리도 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다중 밀집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안 했고 또 예.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음은 물론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까지 했다는 게 탄핵 사유인데요. 예.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기각 시 역풍 등을 우려를 했는데 주말 사이에 당론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본회의 표결 내일 한다고 하죠? 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해서 국회의원 173명이 이번 예, 예. 탄핵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인데 예.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 만큼 예. 통과 가능성이 현재 높고요. 예. 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이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가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 현재까지 결론을 점치긴 좀 어렵고요. 또 예. 헌재 탄핵 사유를 설명하는 검사 역할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어 있는데 예. 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소추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단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탄핵을 추진할 결정이 되면은 표결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장관 지금 못하게 되는 거군요. 네. 당분간. 예. 자 이렇게 된다면 행정의 공백이 있을 텐데요. 정부 그리고 여당 측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 장관은 탄핵안이 발의되고 나서 국회를 찾았는데 물러날 뜻이 없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탄핵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라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그냥 이 장관이 싫고 경찰국 신설이 싫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또 당권 주자 중 하나인 김기현 의원은 야당의 모든 요구대로 진행된 국정조사 또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이상민 장관의 직무상의 위법 범법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 얘기하셨으니까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이거 본회의 보고된 어제였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에게 여전히 이상민 장관 사퇴한다고 생각하냐 뭐 그런 질문했었죠? 맞습니다. 안 후보와 이제 김 후보가 이제 당권 주자임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맞붙고 있는데요. 예예. 안 후보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뒤에 이상민 장관을 사퇴 수습 후 늦지 않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 즉 안 후보가 종종 국민의힘 주류 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는데 이에 대한 예. 공세로 보입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될 때 찬성표와 반대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놓고서 이제 당 대표 후보자끼리도 정쟁을 하고 있네요. 네. 대통령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런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정사 아픈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청보 소식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로 실종자 수색이 벌써 나흘째입니다. 네. 수색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계속해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안 해상에서 뒤집힌 어선 청보호를 현재 인양을 위해 안전지대로 옮겼다라고 하는데요. 예예. 사고 해역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대허사도 해상이라고 합니다. 예. 또 사고 지점의 물살이 생각보다 거세서 인양이 현재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예. 밤새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오늘 새벽 2시쯤에 정박을 했고 예. 어망 등의 장애물을 피해서 물살이 더 잔잔한 곳으로 이동을 한 거라고 합니다. 또 선체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고정 작업과 유실 방지망을 감싸는 작업이 지금 끝난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 해양 경찰이 이제 바지선 위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일단 뭐 구조된 사람 그리고 실종자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현재까지는 3명이 구조가 됐고요. 어제 5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이슈앤 피플에서 소개를 해드린 때 3명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오후에 2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5명의 실종자가 발견이 됐고요. 총 9명 중에 5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발견된 실종자의 5명 신원은 기관장 그리고 내국인 승선원 4명인데요. 결국에 주검으로 발견이 돼서 이들의 빈소가 지금 각자의 연고지에 치러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의 안타까움이 클 겁니다. 남은 실종자도 어서 찾았으면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많은 실종자들이 선체에서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도
선체 인양이 상당히 관심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남은 실종자 4명이 선장을 비롯해서 승선원 3명인데요. 베트남인 2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망과 어구의 진입로가 막힌 선내에 남은 실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선체 인양을 현재 서두르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해경도 배 안에서 추가 실종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 해역에서의 수색도 병행되고 있는데 예. 밤사이에 조명탄도 쏘면서 사고 해역을 밝히고 또 구조선과 항공기를 띄워서 수색을 이어왔는데요. 현재 실종자 가족 전체 인양 동의를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색과 인양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다 상황이라는 게 뭐 예측할 수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의 어떤 상황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다도 사실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도와줘야 네, 되군요. 예. 가장 최근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기상 악화로 현재 난항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목포 해양경찰서장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었는데 오늘 오후부터 기상이 다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오늘 물결의 높이가 이제 1에서 2m고 전날 0.5m였는데 최대 4배 가량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또 바람도 어제보다 강하게 불면서 잠수사들의 수중 수색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면은 뭐 잠수사분들도 좀 힘들어지고 또 그래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또 사고가 날 것 같고 그것도 또 걱정이 많이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다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합니다. 지금 실종자 가족들 많이 애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한 전주환 이제 1심 선고 받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난 9월이었죠? 네,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도 이제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예. 이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사 과정에서요. 이제 전주환이 범행 직전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그런 것들이 보였죠? 네, A씨를 찾아갈 당시 주소지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예. 또 헤어캡, 장갑을 준비하고 혈흔이 묻을 경우를 대비해서 양면 점퍼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수량까지 확인했는데 A씨가 우산을 쓰거나 하면 알아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A씨가 거주지를 옮겼는데 1심 선고 전날에 결국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예,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죠.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요. 이 시간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